중, 전략폭격기 H-20으로 핵무기 삼각축 완성.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의 신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충격파나 다름없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선 팬데믹을 극복한 강한 중국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열리는 제13회 주하이 국제 에어쇼를 그 선전 무대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4년 전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전략폭격기 시안훈괭 H-22 차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시안 H-20은 중국의 차세대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초음속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시안 H-20을 올해 에어쇼에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국제 행사인 에어쇼 개최를 통해 종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다 신무기 공개로 중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까지 덤으로 뽐낼 기회로 여긴 것이다. 광둥성 주하이에서 1996년부터 경년으로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는 43개국 77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항공 박람회다. 자체 기술로 더 강한 폭격기 만든다. H-20의 이름은 2016년 마샤오텐 중국인민해방공군 사령관이 신세대 장거리 폭격기 개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비행거리가 최소 8,500km를 넘고 최대 이륙 및 적재 중량이 각각 200톤, 45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초음속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 4대도 장착될 예정이다. 공개된 시제품 사진을 보면 미국 B-2 폭격기와 유사한 날개 모양이다. 중국이 현재 보유한 대형 폭격기 HUK의 한계가 H-20 개발로 이어졌다. HUK는 1954년 구소련이 도입한 Tu-16을 면허 생산한 H-6의 개량 모델이다. 현대 기술을 적용해도 원본 자체가 워낙 구형이고 비행거리도 6,000km에 불과하다. 장거리 전력 보강을 원하는 중국 지도부의 구상에 부합하지 않았던 만큼 자체 전략 폭격기를 제작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투자가 뒤따랐다. H-20은 최근 연이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 Z-20 대형 수송기 윈-20 중형 수송 헬기 Z-20 등에 이은 20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이기도 하다. H-20은 전략적 공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의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항공 무기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의회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초기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급유기도 개발하고 있어 H-20의 능력은 제12도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열도선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군사봉쇄선이다.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을, 제2열도선은 일본 동부 해상과 괌, 남태평양 섬들을 잇는다. 제2열도선 이상의 공격력을 예상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미국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뜻이다. 삼각 핵무기 마지막 퍼즐. 신형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국방력을 과시하는 효과는 크다. 현재 전 세계를 사정거리에 둔 거대 폭격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다. H-20이 공격과 방위 양면에서 공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중국은 자체 판단하고 있다. 핵무기 삼각축 체제의 완성이란 측면에서도 H-20의 등장은 중요하다. 핵무기 세 축은 육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중 전략 폭격기 등으로 이뤄진 핵무기 운반 체계를 일컫는다. 통상 핵보유국은 이런 삼각축을 통해 전략적 억지력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그간 중국은 공중 전략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H-6도 소량의 핵무기는 탑재할 수 있으나 실전 배치용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레이더에도 쉽게 탐지되고 전투 반경 역시 1800km로 작은 편에 속한다.
중국은 현재 DF-4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을 중국 로켓사령부 예하의 내륙기지에 JL-2 잠수함 발사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타입 09사형 진급 전략핵 잠수함을 남해와 북해 함대 사령부에 각각 배치하고 있다. H-20은 큰 틀의 국방 전략에서 역시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은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비행장 및 경납고를 건설하면서 작전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H-20이 합류하면 위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방보는 앞으로 남중국해 기지에 배치되는 중국 전투기는 사정거리가 늘어나 인도양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인 동아프리카 지부티 해군기지까지 더해지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서게 된다. 아프리카 아덴만과 홍해 사이 전략 요충지에 위치한 지부티 기지에는 현재 중국 최대 군함인 항모 랴오닝함도 정박할 수 있는 메모드급 부두 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 맞상대로는 역부족 의구심. 물론 H-20 개발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엔진 성능이 가장 큰 문제다. 한 소식통은 SCMP의 중국 최초의 능동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처럼 H-20 폭격기의 엔진 개발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 완료 뒤 기동성과 레이더 탐지를 방어하는 스텔스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H-20에는 중국산 WS-12 엔진 탑재가 유력한데 위력은 과도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적으로 H-20의 라이벌 격인 미국 BA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중국군 소식통은 H-20은 속도와 전투 능력 모두 설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H-20의 데뷔는 또 다른 영내 갈등을 촉발할 위험성이 크다. 당장 H-20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한반도와 미국, 일본은 군사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책임론을 둘러싸고 대립 수위가 한층 높아진 미중 관계에 득이 될 리가 없다. 해묵은 분쟁 지역인 대만 해협, 남동 중국해 당사국들에도 H-20의 등장은 달갑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내 H-20을 공개할 경우 이르면 2025년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치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가령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최대 500대의 F-35 전투기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이른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거 배치하면 중국도 H-20 실전 투입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지상군이 과거 군군의 정치 공작, 치안 유지, 농공 지원을 위한 주둔군이 아닌 중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전구로 원정 작전을 하는 신속 기동군 또는 신속 대응군으로 변신 중이며 이는 중국 지상군의 경량화를 의미하고 있다. 2017년 4월 중국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구를 해체하고 5개 지역 전구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18개 집단군을 13개로 축소하고 집단군 구성을 과거 2에서 3개 사단에서 신속성, 기동성, 독립성 그리고 유연성을 갖춘 대대 위주의 혼성여단으로 몸집을 줄였다.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2017년 이전까지 중국 지상군의 한 개 집단군 구성을 40대의 타입 08형 8XA 차량형 장갑차, ZBD-09형 8XA 30mm 대공기관 총화, 105mm 직사포를 갖춘 보병전투 차량을 구비한 기계화 보병부대, 약 120대의 타입 99의 투형 추전차로 구성된 4개의 전차부대 그리고 24개 곡사포를 갖춘 보병부대와 전투군 수지원과 통신부대로 구성된 2에서 3개 사단이라고 평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혼성여단 위주의 원정군 체제로 경량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중국 지상군의 경량화가 2014년부터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여단 개념을 모방하고 있다며 이는 지상작전 개념을 과거 주둔작전이 아닌 지상기동전, 공지작전, 공중강습, 화력작전과 상륙작전으로 변경하고
미 육군 BCT가 전 세계 어느 전구이든 96시간 이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너럴 다이너믹스의 스트라이커 전투 차량과 M109형 155mm 자주포를 C-17 또는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탑재하는 것과 같이 중국군 지상군도 전차, 전투 차량과 자주포를 Y-20 또는 Y-9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경량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해공군력 발전에 상응하여 지상군이 작전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5월 7일자는 중국 지상군의 경량화를 대변하는 신형 전력 실전 배치를 보도하였으며 이는 혼성여단의 화력 작전을 대표하는 PCL-181형 155mm 6X6 차량형 곡사포로서 미 육군 BCT의 M109형 또는 M777형 155mm 자주포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군은 다양한 곡사포를 생산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구소련과 러시아 모방형이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의 152mm 견인포, 1970년대 타입 54형 152mm 궤도형 자주포, 1980년대부터 배치된 타입 83형 152mm 차량형 자주포, 1990년대부터 배치된 PLZ-05형 155mm 궤도형 자주포 그리고 2009년부터 배치된 PCL-09형 122mm 6X6 차량형 자주포들이었으며 이들 화력 전력들은 구소련 교리에 따른 주둔군 지상작전용으로 공지작전, 공중강습 등의 원정작전을 위한 공중수송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국군은 견인포를 자주포로 바꾸면서 곡사포 구경을 130mm와 152mm에서 122mm와 155mm로 개선하고 이동수간을 궤도형에서 차량형으로 그리고 Y-20에 이어 Y-9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중량을 대폭 줄이는 경량화를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중국 지상군의 교리 변화 이외의 위협평가, 포신 관련 군사과학기술 입수, 신속 공중수송 여건과 그리고 중국 내 전구간 이동 여건 개선 등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미 육군의 다양한 형태의 BCT 구성, 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유럽으로의 포신 관련 군사과학기술 입수, 혼성여단 구성에 따른 화력 작전 개념 변화 등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태난먼 군사열병식에서 중국 지상군은 PCL-181형 6X6 차량형 곡사포를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최근은 동부 전구사령부에 배치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4월 30일과 5월 7일은 PCL-181형 155mm 6X6 차량형 곡사포가 기존의 PL-86형 152mm 차량형 곡사포를 대체하고 PLZ-05형 또는 PLZ-52형 155mm 궤도형 곡사포와 함께 운용될 것이라며 1990년대 말부터 배치한 PLZ-05형 155mm 궤도형 곡사포에 이어 PCL-181형 155mm 6X6 차량형 곡사포를 개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지상작전 개념 변화이다. 즉 지상작전이 점령해서 적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차단과 통제로 변화됨으로써 화력 운용 개념이 제압사격에서 표적 정밀 사격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력의 정확도와 사거리 확장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정작전의 혼성여단 편성으로 화력작전이 가로 세로 200제곱킬로미터의 정형적 사단 작전구역에 대한 무력화 개념에서 원거리 핵심 표적에 대한 표적 사격과 살상력을 높이는 기동형 화력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130mm는 122mm로 축소하여 정확도를 개선하였고 152mm는 155mm로 늘려 화력을 증대시켰으며 사거리를 40km에서 최대 72km까지 확장하였다. 실제 지난 5월 8일 미는 지난 4월 30일 중국 동부 전구사령부 지상군 혼성여단의 포병대대 창설식에 PL-86형 152mm 차량형 곡사포를 대체할 18대의 PCL-181형 155mm 6X6 차량형 곡사포가 관측되었다면서 한 개 포병대대가 과거 24대에서 18대로 감소되었으며 궤도형에서 차량형으로 변화되어 경량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3분 원칙의 신속성이다.
기존 PL-66, 86형 152mm 궤도형 곡사포는 대기 진격 전투 사격까지 소요시간이 너무 길었으며 이는 혼성여단 주력이며 중국형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ZBD-09형 보병 전투 차량의 이동에 제한을 주었다. 즉 화력 지원이 늦어 전장에 투입될 보병대대 운용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ZBD-09형 보병 전투 차량을 개량해도 화력 작전이 신속하지 못하면 작전 효과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